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저번 주에는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인유와 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인사 대천명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 나 자신한테는 지인사 대천명을 할 필요가 있지만 타인한테는 굳이 지인사 대천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인사 대천명 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도 지인사 대천명 자세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했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시간과 노력의 낭비였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법륜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잘못 산 겁니다. 어리석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는 나이 60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 자신한테는 지인사 대천명이자 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무의의 자세로 그냥 지켜볼 뿐이다. 그런 자세로 살 생각이에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고 올바른 삶의 방식인데 그걸 모르고 제가 모든 사람은 지인사 대천명으로 살아야 된다. 나 자신 내가 사는 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인사 대천명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그럴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까지 열심히 살으라고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볼 뿐이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관찰할 뿐이지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뭐라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는 이제 그걸 나이 늦게서 그걸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적용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는 지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하고 저번 주에 인유와 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나이 60이 넘어간 이후로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노후 생활을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시니어 세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채널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긴 보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 젊어서하고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황찬영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삼척을 하지 마라. 삼척을 하지 마라. 아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하지 마라. 이 삼척을 하는 것이 문제다.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있는 척이라는 건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 아는 척 하는 것은, 아는 척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는 체 하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거고 잘난 체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돈, 명예, 권력은 돈은 있는 척, 명예는 아는 척, 그리고 권력은 잘난 척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삼척을 하지 말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삼척을 하지 맙시다. 자, 오늘 노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노후 생활에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노후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2014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10여 년 동안 건강 공부를 해오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거 무척 고마운 일이고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에 관한 한 좀 더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겠지만 한 10년 동안 배웠더니 어느 정도는 알 것도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저는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배우는 게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배우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다지 배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뭐냐면 너무 순수한 생활을 한 나머지 오판을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주려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도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낭비했는데 왜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이 낭비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낭비해 버렸어요. 돌아가서 바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냥 그걸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노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시간과 노력을,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왜 그 소중한 시간을 그런 낭비를 해야 되냐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제가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했는데 늦게나마 빨리 그래도 알았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저는 나이 60에 알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좀 이거를 빨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젊은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이거를 알아차리고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무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각 개인마다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 시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자기 시간도 관리를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 시간도 우습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관계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뭐냐면 남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내 시간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 시간도 소중한 겁니다. 그거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노후 생활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나이가 들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있고 신체 건강이 있는데, 정신 건강이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신 건강에서 뇌신경세포가 만약에 치매에 걸려버린다고 하면은 더 이상 정신 건강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됩니다.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모르고 그런 경우에 처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삶이 어이없어집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노후 생활에서는 더더욱
정신 건강을 챙겨야 된다. 정신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뇌신경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신체 활동을 자주 움직이면은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뇌신경세포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킬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치매 걸려버리고 나서 노력해본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신 건강이 좋을 때, 자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배우는 노력을, 끊임없는 배우는 노력을 통해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치매가 잘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노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을 잃으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뭐 아무리 있어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더욱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게 건강 연구를 하는데, 이 건강 연구는 모든 우리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케일을 좀 더 크게 가져갑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건강 연구를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미래 세대,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육풀기를 통해서 하니까 혈액순환 좋아지지, 림프혈순환 좋아지지, 신경흐름 좋아지니까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이후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저는 한 4월 10일쯤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5월 10일인데 아직 안 끝나고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근육풀기라는 것이 저는 뭐 제가 발견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류 문명사에 이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 이중훈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놀랄만한 그런 저의 스릴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뭐로 표현할 길은 없어요. 뭐 아르키미데스는 목욕탕에서 튀어나갔다고 하지만 저는 느끼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언젠가는 진리는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진리는 보배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노력을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알려서 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언젠가는 알려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푸념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풀기 건강 실험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인류 문명사에 길이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변에 5명에게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좀 실망감을 가지긴 했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 세대에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거를 실천하기 때문에 아마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 100살 이전에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가보고, 가면 도달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걸 미리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막 이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신만이 안 되는데 과연 신이 존재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신은 안다고 그러는데 신이 과연 있나요? 신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고 그래서 무교에 해당되는데 선하게 살자. 그래서 무교에 믿는 것은 뭘 믿냐면 선하게 착하게 살자는 것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하게 살자는 것을 믿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가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날까지는 열심히 하루하루 현재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 겁니다. 그것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도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살지도 말고 오로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그런 자세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해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만이 열심히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지 미래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본들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는 거고 의미도 없는 거라. 살아있으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냐면은 오늘 지금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되겠죠. 어떻게 되겠지만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후 생활을 그렇게 살 겁니다. 앞으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제가 예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해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간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가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살 수도 없는 건데 그거를 왜 자꾸 생각합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 이렇게 추억이나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이지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 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뭔가 미래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인위의 영역만 신경 쓸 뿐이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뭐 하건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살아나가면 된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습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올바로 사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지나간 과거를 자꾸 후회하고 돌아오지 않은 미래를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제가 베이비붐 세대 63년 마지막인데 베이비붐 세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는데, 과연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무임승차하고 안주하고 놀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뭔가 젊은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죽는 날까지 힘 닿는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의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 후손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노인들도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길을 알고 있으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야기처럼 속마음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실현할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고 아마 그게 실현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한 게 있고,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본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뭐 노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건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존경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운동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 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별로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힘 닿는 데까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움직일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라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의는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따라온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지만 따라오지 않아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저는 제가 저 할 일을 그냥 할 겁니다. 그것이 인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 나에게는 인의. 그것이 해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노후 생활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준비한 계속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노후 생활도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료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나이 드신 저도 베이비붐 세대의 63년생 끝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냐면 노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정신건강을 가져야 돼요. 꾸준하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도 하고 그래서 뇌의 신경세포를 자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주변에 사소한 거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관찰을 하십시오. 사람도 관찰해도 좋고 뭐 자연을 관찰해도 좋고 뭐를 관찰해도 좋습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을 거듭하면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연구 차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깊이 있게 관찰하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서서 관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뇌의 신경세포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움은 될 겁니다. 치매 예방에 무척 도움이 될 거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이 파라켈수스라는 독일 사람인데 파라켈수스가 1493년에서 1541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48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이니까 더 오래 살았죠. 10년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더 뒤에까지 살았으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63세까지 살았 63세까지 마르틴 루터는 63세까지 살았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고 파라켈수스는 근대 의학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파라켈수스가 뭐냐면 파라켈수스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1000년 이상 지속되는 1000년 동안 계속 갈레누스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들이 그런 환자를 대했어요. 그러니까 쉽죠. 뭐냐면 뭐 노력할 필요 없어요. 기존의 지식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파라켈수스는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환자를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갈레누스의 의학서적을 모두 불살라버렸다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대학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파라켈수스의 생각은 뭐냐면은 환자 중심으로 바라봐라. 의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갈레누스 지식만 가지고 계속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먹는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라. 환자가 아프면은 환자를 관찰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찾아라. 그 길을 가라는 것이 파라켈수스의 생각입니다. 파라켈수스는 그래서 근대 의학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그 이후로 의학의 발전은 눈부시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혀 발전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만 파라켈수스 이런 이야기한 이후로는 근대 의학에서 의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신약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발전이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자꾸 관찰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속 갈레누스의 지식만 달달 암기해가지고 풀어먹던 뭐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켜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켈수스는 굉장히 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파라켈수스는 병의 치유는
인간의 의술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이 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치유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관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고 기존의 지식만 암기해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100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갈리누스가 물론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갈리누스가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죠. 갈리누스도 뭐 보면은 형편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뭐냐면 갈리누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피는 이게 흐르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간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갈리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피가 사라지고 간에서 새로 만들어집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다 틀린 이야기인데 갈리누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계속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존의 지식이라고 해도 의심을 하고 항상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책임한 겁니다. 자, 이것도 저는 그렇다면 뭐냐면, 이 의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뭐냐면, 사람을 중고 자동차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계론적.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데카르트가 1579년에 태어나서 1650년까지 살았나? 그런데 그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도 생명체도 기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기계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망가지긴 뿐이 그 속도를 늦출 뿐이지 이거를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가 뭐가 망가졌는데 그거를 좋게 하는 방법은 갈아 끼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관절이고 뭐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관절도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나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관절로 새로운 것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죠. 이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래요.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체가 과연 자동차와 동일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명체는 다릅니다. 줄기세포가 있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자동차하고 다른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생각이 그 당시에 1500년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 아직도 데카르트의 주장을 의심도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책임한 거죠. 데카르트는 1500년대 사람이고 지금은 2000년대예요. 2000년대인데도 아직도 파라켈수스처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했는데 저도 해봤는데 생명체는 자동차와 기계와 달라요. 생명체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주름이 생겼다고 해도 주름이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무질서한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무질서한 영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질서한 영역을 질서인 영역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가능합니다. 기계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서양 의학은 뭐냐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늦춰줄 수 있다. 이 약을 먹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데카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중고 자동차 이론이죠. 서양 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바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의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체는 저는 자동차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데카르트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는 질서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해야죠. 저는 이제 그 근육 풀기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뭐 혈관 근육을 푸는 방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혈관 공부를 했는데, 혈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덴탈 사이언스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 의경동맥인데, 의경동맥에서 이 악동맥이 있어가지고, 잇몸으로 가고, 아래 잇몸으로도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또 이렇게 오죠. 그래서, 잇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물질을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나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잇몸이 붓고, 잇몸이 치적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면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그 혈관의 분포를 잘 기억해야 된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황반변색이 생기고, 백내장이 생기고, 녹내장이 생기고, 막 그러면은 뭐 좋은 것을 먹으면은 먹는 걸로 해결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뭐 루테인을 먹고 지아잔틴을 먹어서 이 눈을 좋게 하겠다. 그런데 혈액 순환이 안 되는데 먹으면 혈액에는 있는데 여기 눈에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죠.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역시 혈액 공급이 눈으로 잘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뭐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은 눈에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백내장도 생길 수 있고, 녹내장도 생길 수 있고, 황반변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노폐물이 잘 제거되게끔, 림프관이 잘 순환될 수 있게끔 혈액 순환과 림프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뭐 몸에 눈에 좋은 어떤 루테인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뭐냐면은 이 혈관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관과 림프관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보면은 안면동맥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간으로, 저는 몰랐는데 미간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미간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바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중에 일부가 이쪽 미간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간 주름도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어줘야지,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직진하는 줄 알았는데 직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풀어줬더니 주름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뭐냐면은 수분이 촉촉해지는 걸,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혈관의 분포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얼굴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보면 이쪽으로 굵은 혈관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위에서 저 뒤에 머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총 4군데를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그림을 잘 보고 이 혈관을 잘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준다고 하면은 눈 건강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실험을 했는데,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이 홈이 있었어, 홈이. 그래서 이쪽에 혈관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을 잘 통할 수 있게끔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이 홈이 좀 없어지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래 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중앙에서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에 이쪽, 그 다음에
입꼬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있는데 요 세 개 혈관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래턱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왼쪽 오른쪽 해서 잘 이거를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혈관의 분포를, 얼굴에 있는 혈관 분포를 잘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고, 그 혈관에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한다고 하면은 우리 많은 문제들이, 저는 눈, 코, 입, 귀, 피부 전부 다 우리 뭐냐면은 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을 경험했어요.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 얼굴에 있는 근육풀기를 건강실험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름이 됐던 어떤 홈이 됐던 어떤 거에 됐든 간에 뭐 각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뾰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혈액순환이 되게끔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건강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보장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의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확보해서 건강 실험을 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제가 목숨 걸고 한 건강 실험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봐가지고 좋아진다고 하면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린 같은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살았느냐? 환경이 다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노화가 심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왜 생기느냐? 유전자의 영향이 약 10%, 15% 정도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유전자가 발현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도 될 수 있고 혈관이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생활습관,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우리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가속 노화가 돼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죽고 이거를 좀 알고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을 배워서 이 건강한 생활을, 건강한 습관을 가져가는 사람은 노화 속도를 늦춰서 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수명을 늘려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이거 죽는 것은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죽느냐? 아주 경미하게 이렇게 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 죽는 건 마찬가지만 이렇게 해서 죽으나 건강하게 살다가 뭐냐면 889933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잠자다가 꼴까다 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소 정도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위적인 삶을 살려고 이제 하겠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은 몰랐는데, 경제활동계는 몰랐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지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노후 생활에서는 이 자세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는 무의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살든 그걸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 자유는 나에게도 자유 있지만 타인에게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을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이지, 내 생각대로 안 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독재를 막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독재 시대고 독재는 안 좋은 겁니다. 우리 현실에 보면은 그런 정치권에서도 독재를 하려고 하고 검사들이 독재를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안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 천민 자본주의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났는데 돈 나고 사람 낳는 듯하게 행동하는 거죠. 돈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뒷전이죠.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실버타운들이 요즘 많은데, 실버타운들은 뭐 돈을 많이 내고 5억을 내고 매달 170만 원씩 내고 생활한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더 비싼 데도 있고 더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실버타운을 나와가지고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들 다시 자기가 뭐냐면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 어울려서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살아갔더니 보다 더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거는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행복은 제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동영상에 이야기했지만,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산다, 이런 책도 있어요. 뭐냐면은 물질 만든 상에서 자꾸 물질만 추구하면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뭐 좋은 백, 비싼 백, 좋은 옷 입고 그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일시적인 거지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물질적으로 행복한 것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적으로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뇌가 생존하기 위해 작동하는데, 뇌가 생존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포유류 동물 쪽에서 특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편도체가 발생해서 손해되는 것을 피하고 이익되는 것을 취하는 대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거는 동물들의 행태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대뇌 피질이 있어서 그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성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대부분은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동물적인 삶을 살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살고 이성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극히 철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법륜 스님이라든지 우리 그 황찬영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느껴집니다. 자, 동물적인 삶을 살 건가, 이성적인 삶을 살까, 그것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1차 의식이 있어요. 1차 의식. 단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포유류처럼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손해가 되면 피하고 이익이 되면 달라붙고 이의 득실에 따라 이의 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은 1차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의식. 포유동물이죠. 고차 의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거죠. 자, 가능하면은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고차 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이런 동물처럼 1차 의식을 가지는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고차 의식을 가지는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을 가고 싶어요. 자, 제 이야기했지만 92세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노화 예방법에서 92세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92세 살면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그러면 이분의 말씀을 존경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스스로 자기를 존중해 줘야 된다. 좋은 건강 음식을 섭취하라.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공부를 해라. 이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한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매에 걸리면 삶이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자, 저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건강실험원이라는 것을 한번 추구하고 싶어요. 건강실험원. 그래서 건강실험이 끝나고 나면 건강실험원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건강실험원의 특징입니다. 건강실험원은 이런 건강실험원이 만약 대한민국에 성공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장수노인들의 특징을 보면, 장수노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장수노인들 보면, 장수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왜 오래 삽니까? 그러면 물으면, 내가 왜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운이 좋아서 오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오래 사는 그런 경우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오래 사셨던 부분은 뭔가가 좋은 건강 요소를 가지고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랬더니 염증을 낮추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소식을 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47소 건강법을 생각해 봤어요. 4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수면,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4습 4가지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4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긍정적인 마음이고 항상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 실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뼈하고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은 결국에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 뼈들이 올바른 바른 자세로 유치해 있으면은 우리는 근육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뼈가 틀어지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고 그래서 뭉치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온갖 통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많은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근육 풀기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관이 풀어짐으로써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 흐름이 좋아짐으로써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는 100%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무척 건강해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뭐 1년에 4번 정도 감기도 걸리고 그랬는데 2019년부터는 감기가 없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병원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건강 진단도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건강 조건을 실현한다고 하면은 왜 건강이 나빠져야 됩니까? 질병이 생겨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있던 질병도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진단은 필요 없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반신반의하면은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하십시오. 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 가능한 욕심을 버리고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노욕이라고 하는데 노욕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좀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치분의 실현치인데 기대치가 작아지면 행복이 커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고 회의주의파도 있고 세파가 있는데 기대치분의 실현치가 있는데 실현치를 키우는 것이 쾌락주의고 에피쿠로스파이고 기대치를 낮추는 스토아 학파도 있고 그런데 기대치와 실현치를 지나치게 낮출 필요는 없다. 적당히 중용을 취해서 행복해지는 길을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뭐냐면 회의주의파들이 이야기하는 중용입니다.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박문호 박사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종류는 뭐 이렇게 통증이 있고 내장 느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통증은 직접 손과 발에서 이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것은 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장에서. 그러니까 장에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느끼는 것은 뇌에서 이걸 갖다가 감정을 거는 것은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고통을.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을 고뇌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수양입니다. 마음 수양을 통해서 고뇌를 없애서 극락의 세계를 열반의 세계를 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정 장애를 내는데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이 개입되는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해로운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에 접근하는 이것이 포유류 동물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데네피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장수의 비밀을 보면은 어떤 게 이제 장수 건강하게 사시는데 보면은 장수인들을 우리 이제 관찰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장수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97세 할머니가 있고 76세 아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들이 극진히 모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76세고 97세인데 아들이 업고 갑니다. 이렇게. 효자죠. 효자. 감동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이 할머니께서 아들을 업어서 키웠겠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나서는 97세 할머니는 아들의 등에 업혀서 가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길래 총장님의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2022년도에 91세고 2023년도에 92세인데 통화는 자랑하십니다. 굉장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고 외로움이 없고 스트레스도 없으며 열정적으로 생활하니까 나이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보니까 이길래 총장이 보니까 뭐 그 AI가 인공지능이 합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얼굴 20대 얼굴을 만들었다고 해요. 20대 얼굴이 이런 거고 90대 할머니 얼굴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 92세인데 이길래 총장님과 너무 차이가 크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신 이길래 총장님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신경을 좋은 건강 습관이 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뭔가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길래 총장님이 10년 전에 82세 때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노화가 됐어요. 근데 이길래 총장님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건지 이 길을 갈 건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건강 조건을 실천하면서 갈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이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2024년 92세인 카르멘 델 오레피스 이분도 보면은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도 없고 목주름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이분하고 이길래 총장님하고 공통점을 보면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걱정을 가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았다. 열정적으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화가 훨씬 덜 됩니다. 덜 되고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거죠. 카르멘 델 오레피스의 건강 비결은 물어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소식을 실천하고 사랑과 우정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보습 선크림을 발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생활을 92세인데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그것인데, 자, 이와 같이 바느질들을 취미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느질 하는 동안에 취미를 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92세인데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관찰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좋은 건강 조건이 뭔지 알아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막 사는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좀 더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최적의 건강 조건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의 건강 조건을 따라갈 아무런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은행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은행을 길거리에 떨어지는 것을 치워주기도 하고 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분당구청 쪽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이런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걷어내고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바꿉니다. 큰 보도블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 12월 달이 되니까 완전히 교체된 거예요. 정말 좋죠.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꽃들을 보니까 꽃이 핍니다. 이렇게. 2월 15일 날 이렇게 활짝 피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꽃이 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10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 꽃이 있었는데 꽃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인류 역사에 현인들이 있는데 많이 이게 뭐냐면은 기원전 7세기, 6세기, 5세기 이때부터 문명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에 훈민정음을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 기원전 7세기에 조로아스토라는 사람이 조로아스토교를 만들어서 그 페르시아의 종교로 도입이 됐고, 노자는 기원전 6세기 분인데 기원전 6세기 노자가 도교를,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 기원전 6세기 약 BC 560년쯤에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공자께서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십니다. 요 분들이 뭐냐면은 석가모니께서는 불교를, 공자는 유교를 태동시키고, 예수는 그보다 한참 뒤인데 뭐냐면은 500년 뒤죠. 500년 뒤인데 이 예수는 등장해가지고 그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고, 600년대 마호메트에서 이슬람교가 등장하고, 마르틴 루터에서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1517년에 기독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불교, 통일교, 증상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와 같이 우리 그 선현들의 생각들을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인공지능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훨씬 거짓말을 잘 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거짓말한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보면은 저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하나, 저거를 각각 존중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있고, 그래서 각 개인들은 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고 다른 사람도 신이고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개인들은 불교에서는 아예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 그래서 각 개인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위대한 존재들이니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존재해주고, 그리고 남송 시대 때는 아주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인 결과들이 많이 등장해요. 미국도 보면은 다양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한데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다른가? 그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라. 박문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개인들도, 국가도 프로젝트를 만들지 각 개인들도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개인들. 호기심을 잃지 마라. 아기 때도 호기심이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눈방울이 초롱초롱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노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 치매에 걸리겠죠. 그리고 아마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각자 자기의 자유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홍준 의학 박사는 통합의학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호흡, 음식, 활동,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해, 풍요해, 행복해, 건강해, 감사해, 이렇게 입으로 말로 외치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은 있던 병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홍준 박사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한상도라는 분이 암이 걸렸었는데 수술도 약물도 없이 본인 스스로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 기존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려가지고 꾸준히 걷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 형성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일본 의사 암 극복기 하루 2리터의 생활 습관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야채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마셨더니 말기암이 사라졌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암이 걸렸는데 생활 습관을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확 바꿔버린다고 하면은 있던 암이 말기암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진범 목사의 암치료법에 보면은 암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의사에 보면은 스트레스,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먹는 거. 기름에 튀긴 거, 특히 이런 거 먹는 거 안 좋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건강 습관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있던 말기암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나이 들면 노후에는 암이 많이 생기는데, 암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암이 대부분 나이 들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건강 습관들이 누적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하고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암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왓다요라는 분이 이제 의사분인데 이분이 8가지 원칙을 식사요법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염분을 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시키고 야채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을, 이분은 의사분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주장하십니다. 자, 상조. 우리 성철 스님께서, 아주 유명하신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상조라는 것은, 상적이라는 것은 적이는 고유할 적, 고유함, 그리고 상조는 밝은 관찰을, 고유함과 밝은 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고, 우리가 소승불교는 이걸 각자 따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소승불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있는데, 뭐, 1층에 지혜고, 2층에 선정이고, 3층에 게으르면은, 이거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서 5소 13다법인데, 5소는, 물론 우리 이제 12소를 이야기하는 손사막, 당나라 600년대에 송사막이 있고, 1713년대에 가이바라 에키켄에서 12소를 말씀하셨는데, 12소보다는 5소가 맞는 것 같아요. 5소. 소식을 하고, 소원을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화를 적게 내고, 소요, 욕심을 줄이고, 차를 타는 것을 현대 생활에서는 차를 타는 걸 적게 하고, 걷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5소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견, 다동, 다욕, 다설, 다접, 다소, 다만, 많이 웃고, 많이 잊어버리고, 다정, 조용히 고요하게 있고, 용서하고, 인정, 용감하게, 그리고 사랑을 하고, 많이 거느고, 이렇게 13가지를 많이 한다고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5소 13다입니다. 자, 우리 몸에 3가지 체액이 있는데, 혈액이 있고, 림프액이 있고, 뇌척수액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체액 보면은, 혈액이 있고 림프액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포와의 이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들은 다 소중합니다. 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물도 중요하고 콧물도 중요하고 이 체액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액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입에 침도 잘 나오고 콧물도 잘 나오고 눈물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체액들이 그리고 관절에 맑은 액도 잘 생기고 이 같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니까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척수액도 마찬가지예요. 뇌척수액도 일종의 체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뇌척수액을 이 뇌척수액에 생기는 안 좋은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타우 물질을 잘 제거시켜줘야 뇌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잘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수분 비율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60kg인 사람은 약 42kg 수분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단백질이 16%, 지방이 13%, 탄수화물이 약 0.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자, 천재가 되기 위해서 식단 보면은 이렇게 뭐 자연산을 많이 먹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천재의 식단이 된다고. 치매 예방. 나이 들어서는 치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뇌근이 정상이었다가 건망증이 됐다가 경도 인지 장애가 있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생기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이 속도를 늦추는 길을 고려해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매에 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길을 해가지고 자기 뇌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근감소증,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생겨서 노쇠해지는데 이 노쇠해진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노쇠해가 되면은 잘 움직이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쇠가 되기 전에 뭐냐면 근육을 좀 키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를 젊어지게 하는 건 운동을 해서 뇌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정토정 법률스님이 증문조서에서 굉장히 좋은 생활, 박문호 박사님 자연과학세상을 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있고 최동석 박사께서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으로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보면은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지식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는 전홍준 박사님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미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건강해, 행복해, 풍요해, 감사해라고 말을 함으로써 행동하면은 질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사회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건강 장수.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라는데, 건강 수명은 막 73세 정도, 약 10년 정도는 누워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장수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인 스스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5M이 있습니다. 이동성을 잘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약을 잘 먹어서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의료 예방을 하고, 삶에 의미가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4M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 장수에서는 4M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화를 적게 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 탐진치를 지향해라. 불교 3독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돈을 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수겁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는데 돈 나고 사람 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람 나고 돈 만들었지, 사람이 돈을 만들었지, 돈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돈이 사람을 만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악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사람을 우습게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돈 나고 사람 난 거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걷기 운동의 중요성. 우리는 걷기를 잘 해야 된다고. 좋은 수면, 소식,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을 잘 하십시오. 화타 김혁기 선생님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책을 내시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바른 걷기를 해야 됩니다. 걷기를 하는데 그냥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무렇게나 걸어다니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발 뒤꿈치로 짚어가지고 점체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전방을 15도로 보고, 이렇게 해서 서 있는 자세도 일직선으로 서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바른 걷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골반 걷기가 있다고 그래요. 골반을 튼튼하게 하는 걷기에도 이제 걷기 종류 중에 골반을 튼튼하게 하는 걷기가 있는데, 골반을 움직이면 보폭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보폭을 10cm 정도 늘릴 수 있는데, 그런 걸음걸이를 한다고 하면 골반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걷기 중에서도 골반 걷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박동찬이라는 이 분은 뭐냐면은 맨발 걷기 운동 본부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 맨발 걷기를 했는데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맨발 걷기를 맨발 운동을 이렇게 실현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맨발을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프리카의 우분투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 홍익인간 정신, 이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박동찬.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모두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또 보니까 맨발 걷기가 있는데, 맨발 걷기 중에서도 일라이트 맨발 걷기가 있더라고요. 일라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황토하고 다른데, 일라이트는 점토예요. 점토인데, 뭐냐면은 흡착 능력이 좀 뛰어나고,
흡착력이 뛰어나고 저 원적외선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일라이트가 건강에 좋다. 그런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 하토마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는 걷기 중에서도 골반 걷기,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일라이트 맨발 걷기가 있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정웅준 박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책을 쓰셨는데 비우고 낮추면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도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춘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호흡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운동, 먹는 것도 장을 비우고 그 다음에 소식, 먹는 양을 낮춰라. 먹는 양을 낮추면 건강해질 수 있다. 운동을 하고 마음. 그렇다. 마음을 이렇게 해서 전홍수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허준, 동염, 통즉, 불통, 직통 이런 거 있는데 결국에는 노후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노후 생활에서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 중에서도 신체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건강 공부도 하고 배우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긴 아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 일치를 해야 됩니다. 행동 일치를 해야지 그거 아는 것과 지행합일인데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행합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노후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서 노후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는 건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본인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건강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노후 생활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건강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뇌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잘 움직여서 정신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누군가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건강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은 늘어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수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건강 수명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노후 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고
우리 사회도 좋아질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보면은 많은 특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뭐냐면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뇌신경세포 활성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꾸준히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또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든지, 특히 운동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들어서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신발 신고 걷는 방법도 있고, 맨발 걷기도 있고, 일라이트 걷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골반 걷기라고 있어요. 골반 걷기. 그러니까 일반 그냥 다리로만 걷는 게 아니라 골반을 움직여서 걷기를 해야 골반이 튼튼해지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반 걷기.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오고,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오면서 더불어 정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더 플러스 정신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각자 나이가 들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노력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나이 들면 좀 더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건강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강한 바탕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속담이긴 하지만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옛 선현들께서 말씀하신 새살벌 여든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절 중에서도 절 많죠. 절 종류 많아요. 절이 많은데 절 중에서 가장 좋은 절이 어떤 절인 줄 아십니까? 친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절 중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 그렇습니다. 친절. 농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께서 도리를 자꾸 시킵니다. 도리에서 도리를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현명하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데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데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과하지 말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